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께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어떻게 분석해드렸느냐? 자, 7월 1일이죠. 자, 테슬라가 8월 8일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테슬라비 투자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발표될 2분기 자동차 인도량 및 실적 발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로 인해 흔들릴 경우 매수 기회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땡땡땡땡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삼성이 테슬라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알게 모르게 테슬라 추세가 살아나고 있고 8월 8일은 자율주행 산업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날인 만큼 관련 핵심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테슬라, 퓨런티어, 넥스트 등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NXPI 플란티어 투자 중입니다. 이 당시엔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았었고 NXPI는 2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죠. 플란티어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테슬라를 매수했죠. 지금 보시면 7월 1일, 그러니까 6월 마지막 날에 이제 새벽에 이제 매수를 한 것입니다. 테슬라 평소 매수 비중의 3분의 1만큼 매수하였습니다. 3분의 1만큼 처음에 이제 추세를 보기 위해서 3분의 1 정도 이제 이날, 네, 보시면 이날 매수했고요. 3분의 1 정도를 이날 매수했고, 그 다음에 7월 3일, 네, 7월 2일 새벽이죠. 미국장 7월 1일장입니다. 테슬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모빌리티 핵심 기업입니다. 네,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비중을 좀 실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날 매수했죠. 이날 이제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현재는 비중을 좀 실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테슬라에 투자를 했고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하는 와중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느냐? 제가 봤을 땐 테슬라의 지금의 상승, 테슬라의 성장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최전성기가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 내에 테슬라의 최전성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고평가되었었던 2021년도의 주가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주가,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발점, 그 기점이 이번에 나타나는 로보택시 행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로보택시 행사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 자, 지금까지의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만 봤다면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자율주행, AI, 로봇,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만약에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AI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그런 밸류에이션, 지금의 고평가 영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숫자가 그럼 어느 정도는 희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실적, 그러니까 FS라던가 자율주행 이런 모멘텀들을 제외하고서도 ESS의 성장 혹은 전기차 판매의 정상화 이런 것들만 좀 캐치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내년에 실적 포워드 PR은 40 이하로 내려갈 겁니다. 4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ESS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토론방에 이런 좀 이미지를 좀 올려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ESS의 성장, 테슬라 ESS 부분의 성장이 무려 10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100%예요. 전년 대비도 아니고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한 그런 성장성이 100% 이상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테슬라에 있어서 ESS 산업이 얼마나 거대해지고 있는지, 이쪽을 통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실적을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기차 판매량도 그런 예상치보다는 괜찮게 나왔어요. 물론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의 노이즈가 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량이에요. 인도량. 그러니까 이런 생산량과 인도량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인도량이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쉽게 말해서 인도량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급 대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뛰어넘는 인도량이라는 것은 수요가 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내부의 예상치보다 오히려 더 큰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고금리 시대에 사람들이 고금리 시대에 익숙해지면서 다시금 내구재 소비를 어느 정도는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전기차라던가 ESS 시장 성장만 하더라도 PR 40 이하예요. 이 정도면은 이제 엔비디아, 최근에 대장주죠. 엔비디아가 포워드 PR 내년 기준으로 60 정도,
60대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번 로보택시를 기점으로 테슬라가 단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 AI, 자율주행 이런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었을 때 과연 엔비디아, 테슬라를 비교했을 때 누가 어떤 기업이 더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더 저평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메타라던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보다도 오히려 더 커다란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ESS의 성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만 고려하더라도 내년에 포워드 PR은 40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의 실적 혹은 지금의 그런 판매량 이런 것들을 주목하기보다는 이제는 올해 하반기에요. 이미 7월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년의 시장, 내년의 실적, 내년의 포워드 PR, 내년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감안하였을 때는 이런 것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ESS 같은 경우도 상당한 고성장 기록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ESS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플루언스는 좀 매수를 했죠. 플루언스는 매수를 해서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는 한 5%, 약 5%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이날 매수했어요. 이날 매수했습니다. 이때 한 이쯤에 매수해서 현재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매수했죠. 따라서 ESS의 성장무 당연하게 가져가는 것이고 그 외에 이번 로보택스 만약에 자율주행에 대한 혁신적인 것들을 보여준다면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보택시 얼마나 남았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주가에 저는 반응이 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것이 사실은 ESS의 성장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딱히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게 아니냐? 그럼 플러스도 같이 올랐어야 돼요. 근데 플러스는 이날 오히려 더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락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때의 급등, 그 전에 급등 같은 경우는 이제 ESS의 성장이 아니라 인도량, 판매량의 그런 예상치보다는 괜찮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율주행의 기대감이 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버전도 업그레이드 했죠. 이제 버전 12.4.2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사실 그 전에 비해서 12.3에서 12.4.1에서 12.3에서 12.4로 이제 업그레이드 됐을 때 기준이 결국에는 버전이 11에서 12, 11, 13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개입률을 좀 하락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같은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로 저도 테슬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비중을 상당히 실어놓고 있고 그 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입장에서 테슬라와의 자율주행, 특히 최신 버전의 자율주행 버전들은 이제 많이 보고 있어요. 꽤나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어플로 핸드폰 등으로 테슬라 차량을 이제 소환을 하면 이제 내 앞까지 오게끔 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이미 전부 다 시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개화가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 과연 테슬라의 FSD를 도입하지 않는 자동차 기업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일본 기업 대부분은 포기를 했고 독일 기업들도 대부분은 포기를 했어요. 그나마 한국의 현대차 정도가 좀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에서는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곳 미국이라던가 혹은 중국 이런 것들로 갔을 때는 먹통이 될 게 뻔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에는 그다지 결과가 좋지 않게끔 나오는 것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테슬라 FSD가 몇 년 내에, 향후 수년 내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고평가처럼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정도의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경우 지금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고평가처럼 보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을 이미 대중에게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시연되었던 것들,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로보택시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경우 과연 테슬라를 향한 관심도가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꽤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8월 8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만약 혁신적인 일을 보여준다면 주가가 많이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나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인력 감축이 있었어요. 인력 감축을 함에 있어서 테슬라가 얼마나 어려우면 인력 감축을 진행했겠는가 이런 식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인력 감축을 한 대부분의 것들은 전기차 충전소예요. 전기차 충전소에서 대부분의 인력 감축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인력을 늘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인력을 다 늘렸어요. AI, 자율주행 이쪽은 인력을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인력수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인력 감축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내년 정도 됐을 때에는 PR이 40 이하로 내려올 것이고 FSD 밸류에이션을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고평가가 아닌
그런 시점까지 내려온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 물론 주가는 최근에 꽤나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변곡점이 만들어진다거나 지지라인이 좀 더 확고해질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현재 1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고 10%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FSD 같은 경우는 12점, 이제 12.3에서 12.4로 넘어온 것이고, 12.4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개입률이 기하급수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수년 내에는 인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풀 FSD, 그러니까 풀 이제 드라이빙 셀프 시스템을 감안한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운전 능력을 저는 몇 년 내에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사전 변경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불필요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아니면 보행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식의 오류들이 가끔씩 발생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들이 이미 제 눈에 혹은 대중들의 눈에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완벽한 자유주행이 아니라 결국 이쪽 자유주행 시장이 열린다는 걸 감안했을 때 어떤 기업이 이 시장을 먹겠느냐 하면은 테슬라 그리고 몇몇의 중국 기업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미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려왔고, 그 전부터 우리 멤버분들께는 꾸준하게 말씀드렸어요. 자유주행 시장은 테슬라 vs 중국 기업들의 그런 과점적인 행태로 나타날 것이고,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것들이 몇몇의 엔비디아와 같은 구글 같은 몇몇의 글로벌 빅테크 정도 아니고서는 사실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테슬라의 그런 가치평가,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그런 예측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지금 현재까지는 자동차의 그런 전기차의 그런 인도량이 예상보다 더 뛰어나고 있고, 실제로 생산량보다도 인도량이 더 올라오면서 공급 대비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두 번째로 ESS 성장이 분기에 100% 나올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 특히 플루언스 같은 경우도 올해 3분기부터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미리부터 예고를 한 만큼 올해 3분기 실적부터는 반드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주가는 언제나 10중 8구 펀더멘털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봐야 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수익 실현을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때 잡은 것이고, 현재는 매수하자마자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숫자로서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로보택시 대회가 다가오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시킨 것은 자율주행의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FSD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경우 실제로 8월 8일에 보여줄 경우에는 테슬라를 향한 관심도가 여기서 멈추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꽤나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고,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핵심만 콕 집어서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제 매수매도 내역은 제 멤버가 되시면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합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음악 기쁨나게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